자, 이 늦은 시간 이분이 오셨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심동행의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밤에 보니까 또 새롭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보다가 네, 박 기자님 꿈도 가끔 꿉니다. 뵙고 싶어서. 밤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출구조사 결과 나와 있고 개표 상황 거의 뭐 50% 정도 지역구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인규 변호사가 200석 예상을 했잖아요. 야권 범야권 200석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 출구조사 결과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내일 비례대표까지 좀 개표가 완료돼야 네. 이게 뭐 맞췄는지 아닌지는 아니 이거 더 검증이 초과될 수도 되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더 초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범야권 200석을 네. 이야기할 때 뭐 나름의 저도 계산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무엇보다도 전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 내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를 이번에 냉정하게 하시면서 범야권 200석을 몰아주시는 이제 그런 결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참 민심이 천심이고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것을 좀 정부 여당이 이번에 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200석을 찍으신 건 아니죠? 계산해 보신 거죠? 계산하고 하죠. 예. 네. 아니 뭐 찍어서 뭐 아니에요, 숫자를 하지 혹시나. 않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예. 200석 예. 거의 사실은 200석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신인규 변호사는 과감하게 200석 이렇게 외쳐가지고 정말 200석이 될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민심은 천심, 민심이 반영된 결과가 200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치라는 게 대한민국이 거의 2년간 네. 정치 사망 상태를 국민들께서 겪으셨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대선의 시즌 2다 3다 이제 이런 식의 예. 표현이 많았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조 심판과 이채양명주라는 이 두 가지 프레임이 같이 작동한 거거든요. 근데 뭐 정부 여당에서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이조 심판만 외치면 네. 국민들께서 저 나쁜 민주당을 심판해주고 정부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착각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과 총선의 의미는 정말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이 윤석열 정권과 그 윤석열 정권이 잘못 가는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네.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조국혁신당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마지막 선거 국면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거의 모든 상황을 좀 정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막을 수가 없다. 그 제가 왜 범야권 200석을 맞췄느냐라고 네. 보면요. 2020년 총선 때 국민의힘이 103석을 했습니다. 맞아요. 103석을 했는데 최근의 리더십은 네. 황교안 때의 리더십보다도 한동훈 위원장 리더십이 더 못했고요. 아하. 그리고 김기현 리더십이라고 하는 김기현 대표가 불과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선출직 당 대표였는데 네. 그분이 당을 운영할 때도 강서 보궐선거에서 18%로 졌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한동훈 체제 들어와서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뀌는 척만 했죠.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다면은 산술적으로 103석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95석 정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범야권 200석을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네, 황교안 체제보다 더 못한 체제가 지금 한동훈 체제다 이렇게 훨씬 심각하죠. 훨씬 심각하다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너무 열심히 선거유사하다 보니까 탈진해가지고 심야 일정은도 못했어요. 네. 그만큼 정말 분초 단위로 쪼개가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를 지휘했는데 그 결과가 좀 참혹한 패배로 나타날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뭐 방송이나 아니 뭐 스포츠로 비유해도 열심히 한다고 그 운동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운동에 맞는 예.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근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선거 한 겁니다. 그리고 아. 본인이 옳다고 믿는 거를 국민들 앞에 소위 말해서 선전을 한 거죠. 예. 광고를 했는데 국민들이 사기가 싫은 물건인 거예요. 안 먹힌 거군요. 그러니까 불량품이죠, 불량품. 그러니까 불량품에 허위 과장 광고를 때렸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모르면은 속죠. 모르면 속아서 집에 와가지고 뭐 아 이거 그쵸, 바꾸면 살 안 수 되겠다 있죠. 이러면서 그냥 쓰겠지만은
이거는 이미 다 실체가 드러나 버린 상품 아닙니까? 네. 그럼 국민들께서는 어라 이거 봐라 이거 소비자를 속이네. 약간 화가 나죠. 그리고 명백히 보이는 거짓과 기만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또 속아줘야 됩니까? 윤석열 정권이 2년 겪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도 근본적이지만은 전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 전술의 부재 이게 저는 선거 패배의 저는 주된 원인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동훈 신드롬이라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집중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돌풍도 잠재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사라지고 한동훈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이준석이 대체가 되겠네라는 보수 뭐 진영의 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확 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확 가라앉았어요. 아까 과장 얘기도 하셨는데 뭐 신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과장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십성 얘기가 또 나올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에 있어서는 좀 평가가 어떻게 보면 박하게 내려질 것 같아요. 초반에 이게 떴던 한동훈 리더십, 한동훈 신드롬이 왜 이렇게 가라앉았을까?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가라앉은 것도 맞고요. 네. 뭔가 이제 가라앉았으면 다시 또 뛰어 오를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잠시 잠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추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는 재생 불가능한 저는 추락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찰 특수부 하나회라고 저는 부르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그 검찰의 권력이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전 직책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니 어느 세상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행정부에서 강요를 담당하던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 임명돼서 옵니까?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첫 단추 잘못 깼지만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뭐 타고난 정치 천재라든지 뭔가 태생적인 정무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어려운 총선이라고 하는 공천도 잘 정리하고 네. 국민들 앞에 메시지도 잘 냈더라면은 결과가 달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적 재능이 없어요. 확실히 없습니다. 확실히 없고 예.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인 내공, 정치적인 컨텐츠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의 지난 100일은 네. 본인의 그 내공 없음과 빈 껍데기 상태에서 정치를 대비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과정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만 봐도요. 그 연설이라는 것이 내용이 있으면은 그 진정성을 통해 가지고 듣는 사람들한테 감동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연설 하나를 들어도 울림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여야를 떠나서도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연설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는 건데 그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본인의 메시지가 있고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국민들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혀 그런 준비가 없이 집권 여당의 그것도 총선을 지휘하는 당대표직을 네. 아무리 당에서 요구를 했더라도 본인 분수를 알았어야 되는데 분수 없이 저는 덤볐다가 초래한 저는 매우 비극적인 결말이다. 그리고 책임은 오롯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임명권자의 몫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 저희가 같이 보기도 했지만은 믿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자. 우리를 믿자. 네. 그리고 후보와 어깨 동무하고 이름 부르고 이름 부르고 셀카 찍고 뭐 이런 게 좀 기억에 범죄자 남는데. 얘기를 700 몇 번을 언급했다던데요. 아, 독재 언급도 가장 많았고요. 더 단어 자체가. 그러게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 이런 정치는 안 되고 이런 여당의 모습은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심판을 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심판을 받았겠지만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불리면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 각본에 그러니까 네. 총감독에 주연 배우 한동훈의 아, 영화가 나왔는데 네. 관객 동원이 거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볼 사람만 본 겁니다. 불쌍한. 정에 이끌려서. 네, 한 번만 봐줘 이래서 보신 거지 많은 분들의 감동을 얻는 영화 내지는 명작이다라는 평가는 못 받은 거죠.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흑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했으면은 나를 좀 더 팍팍 밀어줘야지. 그리고 정부랑 대통령실에서 좀 잘해야지 박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왜 이종섭을 보내고 그리고 왜 대파 875원 그거를 하필 왜 그거를 뭐
널리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하게 했냐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고비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 좀 억울할 수도 있었겠다 좀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운명론을 믿는 편인데 네. 한동훈 위원장 그건 본인 팔자죠. 맞지. 네, 본인 팔자인데다가 네. 그걸 모르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너무 경솔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을 한두 번 해봅니까? 네. 검찰 동료 아니에요 과거에? 특수부 검찰 하나회라고 제가 늘 별명을 붙이는데 아니 검찰에서 한솥밥 먹고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네. 특수수사를 그렇게 같이 원팀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 한 몸처럼 해왔는데 그 성적 몰랐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무지한 거고 전 알고 들어왔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은 뭐 마치 알면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뭐 약간의 자신감이 네. 저는 과욕을 불러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정치라는 게 맘처럼 안 되잖아요. 과거에 본인들이 특수부 수사할 때는 영장을 쳐서 그렇죠. 그 자료 빼들어오면 됐는데 네. 국민의 마음은 영장을 쳐가지고 마음을 빼들어올 수 있습니까? 마음을 압수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수색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저는 호된 인생의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정치는 정말 다르구나. 그렇죠. 이번 경험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치에 있어서는 전 마지막 경험이 될 것이다. 다시는 정치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거 정치판을 결과 떠나는 거죠. 타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뭐 어. 공공선 얘기하고 봉사 얘기하시던데 마지막 순간까지 네. 남 욕하는 게 봉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반정치를 외치는 게 공공선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나마 정치를 이어가려면 이번 총선이라는 이 위기를 잘 넘어갔었어야만 했고 그걸 기반으로 그래도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정치인데 네. 지금 자기 편들도 간수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지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치하기는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변호사 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네. 해외 유학은 안 가신다고 했으니까 뭐 본인의 제 인생의 뭐 3막 정도 되겠네요. 2막은 좀 짧았으니까 그래서 3막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치하기는 어렵죠. 정치하기 어렵다라고 또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보도록 하고요. 아니, 우리 연초만 해도 김건희 여사 얘기만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은 네. 명품백 이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박절하게 이 표현으로 또 논란이 됐었고 근데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총선까지 잘 참았어요.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렇게 나서지 않으면은 뭔가 총선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 볼 때는 대통령실 쪽에서 볼 때는 좀 전략상 미스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등장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었고 예. 사실 이 민심에 저는 결정타를 매긴 게 첫 번째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거. 그러니까 거부권을 써서 대통령이 네. 제2결을 무산시킨 거. 전 이걸로써 이미 국민적 평가는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예. 이종섭 피의자에 대한 호주 대사 임명 건이죠. 음. 그걸 또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 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의 무슨 하수인입니까? 그럼 어떻게 대통령 인사한다고 해가지고 호주 대사 보낸다고 범죄 피의자를 보내는데 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판단 능력이 없는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럼 어떻게 출국 금지를 해제를 해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호주에 나갔습니다. 근데 민심이 뒤집어지니까 또 다시 귀국을 해요. 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또 생색냈죠. 아 제가 다 이뤄냈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우기다가 결국 22일 만에 이종섭 피의자가 사퇴를 하면서 네. 결국 자연인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국민들 보시. 그러면서 이제 뭐 대파 논란이나 의대 정원 문제가 또 같이 튀어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상황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등장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었고 본질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 네. 저는 그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점점 이제 쌓여왔던 것. 너무나 이제 워낙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슈로 덮는 그런 모습이 이어져 왔지만 결국 쌓여 있었다. 쌓여 있어 국민들에 대한 판단,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시작이 됐고 이종섭 이 사건에 있어서 더 그게 증폭이 됐고 결국 대파되지 않았나. 아하. 그렇죠. 격파된 거죠. 격파. 대파로 네. 격파. 그래서 결국에는 대파가 대통령 파면으로까지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데 야당이 범야권이 200석이 넘게 된다. 앞으로의 국회 상황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근데 저는 예.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총선의 결과를 통해서 네.
정말 민심이 무섭구나.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정치 혐오도 지금 정치인들이 조장하고 있고 정치권 뉴스 보기 싫잖아요, 솔직히. 참, 그래서 안 그렇죠. 보고 예. 계시는 것 같지만은 네. 전 국민들께서 곁눈질로라도 정치권을 예의주시하고 계셨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의 국회 상황은 아무래도 이제 범야권이 200석이 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요.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럼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대통령 측근들의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네. 특검 법안이 저는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아하.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전 이번 200석의 의미가 네. 대통령 바로 탄핵시켜라, 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음. 그래도 국민들께서 아직은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 범야권 200석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윤석열 대통령 더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심각해졌을 때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회가 통제 권한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00석이 안 되면은요, 탄핵을 당할 짓을 대통령이 앞으로 할 때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국회를 또 압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국민의 힘을 압박해야 돼요. 그렇죠. 이탈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탈이 됩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60명이 이탈을 해서 네. 그래도 탄핵을 시켰는데, 저 지금의 국민의힘은 저는 이탈할 사람 없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이 다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래서 저는 예. 국민들께서 200석 그렇게 좋은 숫자, 이게 뭐 바람직한 숫자는 아니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200석은 안전장치로 필요하다라는 전 평가를 했다라고 보고요. 아. 그래서 이 200석이 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는 매우 어렵고, 마음대로 할 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생기면 국민들께서 거리로 나오는 불편함을 안 겪으셔도 된다. 그냥 국회가 정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200석 탄핵 소추했다고 다 탄핵 인용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국민들께서도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민들은 국회에 부여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이제 거부권 행사에도 국회에서 다시 재표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측근들 비호 못합니다 이제.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 수사 받아야 되고 그게 공정이죠. 예. 결국에는 한동훈 특검법도 해야죠. 통과가 돼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법 앞에 수사가 될 예외는 거고. 없다. 아하. 법 앞에 성역은 없다. 네. 법위의 윤석열. 김대중 대통령 길위의 김대중인데 여기는 법위의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위의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영화 한편 대한민국에서 나오겠네. 없다. 예, 없습니다. 예. 자꾸 법위에 군림하셔 그분이. 그렇죠. 법위에 군림하고 손 안에 왕자 있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신 그 분인데. 착각이거든요. 예. 고쳐줘야 됩니다.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자, 윤 대통령 바뀔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람이 바뀌면 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바뀌지 않을까? 안 어떻게 바뀌죠. 하려나? 아니 안 바뀌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도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야권 200석을 아. 요번만큼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절대 아닙니다. 잘해서라기보다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자동차를 탈 때 엑셀만 있는 차는 못 타잖아요. 네. 브레이크랑 엑셀이 잘 그럼요. 작동돼야지만 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200석을 국민들께서 그래도 범야권에 브레이크로 써라. 아. 엑셀로는 쓰지 말고 브레이크로 쓰라고 저는 엄중한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그러니까 내일 결과가 나온다면 전 그렇게 네. 해석합니다. 그래요. 사실 뭐 어설프게 200석 가까이 가는 200석 안 되는 그런 만약 범야권 의석이 나오게 된다면 어차피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200석이 안 되니까. 그게 최악이에요. 예. 그럼 윤 대통령이 더 폭주할 가능성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180석이 균형 있다 그래서 180대 120을 주면요. 예. 21대 국회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그렇죠. V로 그대로 붙여놓는 꼴인데 계속 거부권 행사. 계속 거부권에서 윤석열 정권 측근들에 대한 범죄 혐의는요. 네. 영구 미제로 끝납니다. 왜냐면 영구 미제 그 사건. 밝힐 수가 없잖아요. 특검을 할 그렇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 권력은 더 줄 설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200석을 통해서 뭔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좀 네. 끝낼 수 있는 여지를 저는 국민들께서 남겨놓으셨다. 저는 굉장히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 아. 정말 저는 경의의 마음을 표하고 싶고, 내일 결과가 나온다면 네. 정말 국민들께서 위대한 결단하시는 겁니다. 네.